범국민 등산교실의 양현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게 바로 등산이죠. 그런데 등산을 단순히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등산인데 잘못된 상식이나 기술, 장비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산에도 요령과 방법에 따라 산행을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등산의 기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꼭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정상 정복? 아닙니다.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등산 기술도 모두 안전을 위한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더 무엇을 조심해야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체온을 항상 36.5도로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체온이 올라가면은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42도 정도가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내려가면도 문제가 되는데 1.5도만 떨어져도 우리의 신체 기능이 50%까지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 35도가 됐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저체온증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온이 더 내려가서 33도 정도가 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영역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산이라는 환경은 추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더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등산의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요, 교수님, 네. 평지에 있을 때보다 산에 올라가면 더 추워지던데 왜 그런 거죠? 예, 그것은 바로 기온 감률 때문에 그런 건데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7도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 높이 올라가면은 바람이 불죠. 네. 바람이 초속 1m의 속도로 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1.6도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m 높이 위에 산에 갔을 때 바람이 초속 5m로 분다면은 기온 감률은 7도 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바람에 의한 체감 온도는 8도 정도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평지보다 15도 정도 더 춥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추운 것이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친 상태에서 비라도 맞고 보온으로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더 쉽게 저체온증에 빠져들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요, 교수님. 저체온증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저체온증에 빠졌을 때는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뜨거운 설탕물 같은 것을 빨리 먹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즉각적인 가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산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저체온증은 사실은 대책보다는 빠져들지 않는 예방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또 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온 옷을 항상 잘 준비하고 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겉옷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행동식도 미리미리 잘 섭취하고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보행 기술을 잘 사용해서 우리 몸에 항상 예비 체력을 잘 간직해야 비상시에 내 체온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예방책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등산 기술들이 모두 안전한 등산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었네요. 그런데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걸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안전한 등산을 위한 수칙 10가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과 동료들의 능력을 알고 또 산의 난이도를 잘 비교해서 무리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조난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출발하기 전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조난을 안고 간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거나 자신이 없다면 가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산에서 벌어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 예, 등산이란 산이 지닌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예, 등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등산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점차 쌓아나가서 자신의 가고자 하는 산의 높이를 점차 높여나가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의료와 식량을 휴대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행선지를 알리고 가야 뜻하지 않은 조난을 당했을 때도 신속한 구조를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산에 갈 때는 반드시 최소한 3명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명이 다치더라도 한 명은 환자를 돌보고 한 명은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는 대처하기가 어렵겠죠. 자, 7번째. 산에서는 항상 자기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가끔 산에서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고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조난 상태에 빠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8번째로 여럿이 함께 산에 갈 때는 일행과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일행과 떨어져서 숲속에 혼자 놓이게 되면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평정심을 잃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열을 잘 유지해서 일행을 놓치지 않도록 산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9번째로 체온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체온과 체력, 에너지는 다 같은 것이죠. 평상시에 36.5도를 잘 유지해서 예비 체력을 잘 비축해야 되는 겁니다. 산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올라갈 때 40%를 사용하고 내려올 때는 30%를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1%의 불운을 만났을 때 체온을 유지하는 예비 체력으로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본다. 산에서는 기후변화도 심하고 갑자기 위험을 만날 수도 있겠죠. 올라갈 때는 정상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정상에서는 하산 중에 만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생각해 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장이나 리더들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잘해야 조난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함께한 저는요, 등산 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등산을 하실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교수진들과 함께한 범국민 등산교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